이지혁이 은호를 피하려고 마음을 접었다고 말한 그날부터 은호는 이상하게도 화가 먼저 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먼저 얼어붙었는데요. 은호는 대표룸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한데 들어가는 순간 더 멀어질까봐 겁이 났어요. 은호는 누가 자기를 밀어내면 이유를 알아내야 숨이 쉬어지는 사람인데 이유를 알아내려 다가가는 게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은호를 미치게 했습니다. 은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룸 안은 조용했고 이지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그 태연함이 먼저 은호 신경을 긁었어요. 지혁 선배,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지혁은 고개만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대답 같았어요. 결심했을 때 나오는 침묵, 감정을 잘라낼 때 나오는 침묵. 이지혁이 낮게 말했다. 무슨 일인데? 은호는 숨을 눌러 담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뭐 잘못했어? 선배가 갑자기 나 피하잖아. 이지혁은 종이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인 파일 있지? 그거 먼저 처리해.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을 업무로 덮어버리려는 방식. 은호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나 할 일 많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선배, 나한테 왜 이래? 이지혁은 눈을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공적으로만 하자. 그게 편해. 편하다는 말이 은호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편한 거. 선배가 편하려고 나를 잘라내는 거야. 이지혁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끝까지 태연한 척을 했어요. 버린 거 아니야. 정리한 거야. 정리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은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리라는 말 그렇게 쉽게 쓰지 마. 나 그 말 들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계획 같아져. 이지혁은 은호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하는 게 답입니다. 눈을 피한다는 건 사실을 들키기 싫다는 뜻이니까요. 선배,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이지혁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없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짧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숨기기 위해 은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지혁 입에서 답을 끌어내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은호는 이지혁이 아니라 이지혁이 무너진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은호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철. 얼리 씨. 은호는 문을 닫고 나오다가 수정이를 봤습니다. 수정이는 은호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습니다. 야, 너 지금 얼굴 왜 그래?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 근데 더 무서워. 수정이가 눈을 좁혔습니다. 대표님이야. 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리됐대. 공적으로만 하자네. 수정이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겠어. 은호는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짧게 말했고 택시는 겨울밤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은호는 무서우면 오히려 목소리가 또렷해지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면 지는 걸 너무 잘 알아서요. 은호가 도착한 곳은 얼리 씨가 일하는 편의점 근처였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이는 순간 은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얼리 씨를 부르면 이지혁이 숨기고 싶어한 선을 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은호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이지혁이 혼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은호를 보자마자 웃으려다가 웃음이 반쯤에서 멈췄습니다. 반가움이 늦은 게 아니라 무거움이 먼저 올라온 얼굴이었어요. 얼리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철아. 은호는 바로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저를 피하고 정리됐다고까지 말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거면 차라리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종이컵을 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상철은 그 떨림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어깨를 더 세웠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떤다는 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철아, 나도 너한테 이 말 하고 싶지 않았다. 지혁이는 부모는 모르는 게 낫다. 미리 알면 그만큼 지옥이다. 그런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 얼굴 보니까 더는 못 숨기겠다.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리 씨,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이상철이 한참 버티다가 말했습니다. 휴일에 도시락 챙겨주려고 사무실에 갔다가 문 앞에서 안에서 하는 말을 듣고 말았다. 성재가 지혁한테 신장 이식 못 받으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어. 그런데도 지혁이는 회사 얘기만 하고 일이 재밌다면서 웃어 보이려고 하더라. 아픈 애가 아픈 얘기 대신 일을 붙잡을 때 그게 진짜로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 은호는 숨이 확 막혔습니다. 심장 이식,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단어들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호는 겨우 목소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날 정리한 거야. 내가 알게 될까봐, 붙잡을까봐.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 너한테 매달릴까봐 무서워서 더 독하게 굴면서 밀어내는 거야. 나도 이해는 하는데 이해한다고 덜 아프진 않더라. 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지혁은 사랑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는 방식으로만 지킵니다. 은호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은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사진이 먼저 떴습니다. 정순이 가게 앞 맞은편에 검은 차가 멈춰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사진 아래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민원 들어간다. 은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피가 확 식었습니다. 이상철이 은호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수철아, 무슨 일이야? 은호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 가게예요? 방금 왔어요. 이상철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신이나 분노가 아니라 낯선 위협을 마주한 사람의 경계심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내? 너희 가게를 왜 찍어? 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아직 몰라요? 근데 날짜까지 적어놓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냥 장난이면 이러지 않아요. 이상철이 잠깐 침을 삼키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그 가게에 사람이 있어?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이 엄마랑 강우 있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은 지위가 아니라 버티기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수철아, 너 혼자 끌어안고 뛰지 마라. 나도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혼자 움직이다가 더 큰일 나는 게 제일 무섭다. 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선배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지금 한꺼번에 흔들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이상철이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지 마. 내가 무너지면 지혁이는 더 깊게 숨는다. 그게 제일 무섭다. 그때 은호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은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사무실 안에 누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았습니다. 각도가 실내 바닥이 아니라 창밖에서 들어온 각도였거든요. 주택을 개조한 사무실이라 완전히 막히지 않은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치를 알고 정확히 찍어낸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창밖에서 찍힌 거예요.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서 망원으로 훔쳐본 거예요. 그 창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상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진 몰라도 너희를 오래 보고 있었다는 얘기구나. 은호는 사진 아래 문장을 읽었습니다. 가게도 대표도 하나만 지켜. 은호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문장. 선택하는 순간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 되는 구조. 죄책감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게임. 은호는 그 게임이 너무 익숙해서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얼리 씨, 저 선택 안 할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이상철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마라. 은호는 바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이는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어디야? 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지금 얼리 씨랑 있어. 근데 우리 사무실 창밖에서 찍힌 사진이 왔어. 망원으로. 창 위치를 아는 사람이야. 수정이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창 위치를 아는 사람. 은호가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내일 오전에 우리 집 가게 민원도 들어간대. 같은 번호에서 왔어. 수정이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 지금 주변 골목 퀴즈랑 창 쪽 시야 나오는 각도부터 체크할게. 누텍 사무실이면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제한적이잖아. 그 포인트부터 좁힐게.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응. 절대 혼자 하지 마라. 그 말 들었어. 전화를 끊고 은호는 이상철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철아, 지혁이한테 가면 너도 다칠 수 있다. 그 애는 너를 밀어내면서도 너를 붙잡고 싶어 하는 애다. 그 마음이 더 위험하다.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안 가면 선배는 혼자 정리하다가 진짜로 쓰러질 거예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등 귀에서 작아졌고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은호는 이상하게 숨이 조금은 쉬어졌습니다.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이 지역이 왜 차가워졌는지, 왜 정리라는 말을 꺼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왜 은호 가족까지 동시에 흔드는지,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밖에서 망원으로 훔쳐보는 그 눈을 끊어내고 민원이라는 칼을 막아내는 것. 은호는 골목 끝에서 한 번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가게 사진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창밖에서 찍힌 사무실 사진이 겹쳐 있었는데요. 두 장의 사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만 지켜. 하나를 고르면 하나는 버려. 은호는 화면을 꺼버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지킬 거야. 내가 선택 안 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호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 다음은 더 빨라. 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